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용도구역 3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새로 들어온 게 3개 뭡니까? 첫 번째가 도시 혁신구역, 또 한 개가 복합 용도구역, 또 한 개가 입체 복합구역. 자꾸 말씀하실 수 있게 돼요. 자, 처음 할 때는 용어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용어. 먼저 도시혁신구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 이래 나오지, 국장, 시도 이렇게 안 나오죠, 그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 이래 나와요. 여러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원칙 누굽니까? 원칙 누구예요? 시도지사.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요, 누구는 빠지냐면 대도시는 빠져요. 그 조심하라고 했죠? 언제? 몰라. 자,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는데, 확인하고 갑시다. 괜찮아. 처음인데 괜찮아. 확인하고 갈게요. 확인하면 돼.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그렇죠. 60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60. 천천히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60페이지 보시면,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권자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는데, 자, 그거 보기 전에 한 장만 더 앞으로 가볼까요? 2장만 더 앞으로 가볼까요? 57 볼까요? 57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의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죠. 자, 1번 뭐야? 도시혁신구역. 2번이 뭐야? 복합용도구역. 3번이 뭐야? 예, 도시공격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 3가지 용도구역은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만들 수도 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만들어지죠. 그럼 관리 계획이나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원칙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입안한 것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한다. 이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빠진다? 대도시가 빠진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결정권자는 다음 하나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도시라고 했어요. 구도심이라고 했어요. 구도심에 있는 공간을 재구조화 시켜가지고 그 토지 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위를 제한도 합니다. 근데 제한을 더 많이 합니까? 완화를 많이 합니까? 완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각종 규제를 풀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게 뭐더라? 공간 재구조입니다. 공간을 만다. 다시 옛날 공간에 대한 구조가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그죠? 대구든지, 그죠? 옛날 70년대나 80년대에 만들어져 있는 공간의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도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구조화시키자. 그러니까 옛날에 돼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하자? 좀 뜯어 고쳐보자 이겁니다. 이걸 뜯어 고치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법이 있어요. 정비법이 있어요. 정비법이 있다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법이 있다니까. 근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정비법은 주로 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까? 그렇죠. 주관기이죠. 주관기역. 물론 재개발을 통해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재편성을 하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 계획은요. 공간 재구조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은 부족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구도시를 한번 떠올려봐. 부족한 기반시설. 그죠?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가 한 3, 40년 동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신도시로 이주가 되면서 옛날에 구도시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조금 형해가 되어 있다. 형해화. 좀 그러니까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들을 다시 구조화 시켜가지고, 그죠? 옛날의 영광을 한번 다시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더라? 공간 재구조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교통의 발달,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바뀌어버렸죠. 옛날의 산업 구조는요,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70년대나 80년대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조업이 있냐고. 다 나갔잖아. 임금비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조업이 없습니다. 다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그쵸?
제조업이 물론 있긴 있는데 그 제조업들은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구조지.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IT 산업으로 다 개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로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구로 단지 이랬는데 지금 구로 단지랍니까? 가산 디지털이랍니까? 가산 디지털. 그죠? 그 다음에 판교 같은 데 가면 IT 밸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거기에 부족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깔고 이래가지고 공간을 좀 살려보자라는 게 공간 재구조 계획이 들어온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은요, 어디에 지정된지를 한번 볼게요. 기본 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에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기반 시설과 연계해서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에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들. 서울역 이러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이 좀 낙후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을 좀 개발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시.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울의 용산에 미군 기지가 이전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유휴부지가 어마무시한 부지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리고 옛날에 군부대나 교도소가 옛날에는 외곽 도시 끝이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혐오시설이라도 도시 끝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도시가 커져 나가면서 그 교도소라든지 군부대가 갑자기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전되고 나면 유휴토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재배치를 해서 공간을 재구조시키자라고 할 때 들어오는 게 뭐더라? 공간 재구조에서 도시혁신구역입니다. 그래서 혁신구역은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그 다음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그 다음에 도시공간의 창의적 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니까 조례를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은 요 세 가지 정도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을 잡아야 돼요. 어디에 주로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고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되고 입체복합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죠? 그럼 그에 따르는 행위자는 어디에 사는 데라고 하니까 뭐를 따로 만드냐면요. 도시혁신계획을 따로 만들어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뭐를 따로 만든다고요? 도시혁신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으로 행위를 제한하겠다. 이 말인데 한번 볼까요?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따르는 행위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토지용이나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또 나왔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제한,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대해서는 뭐로 따로 정한다?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기존에 그 지역의 용도지역이 있겠어? 용도지구가 있겠어? 그럼 용도지역에 따르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겠어? 있겠죠? 용도지구에 따르는 각종 규제가 있겠어요? 있겠죠? 그 규제를 갖다 존중한다, 무시한다? 무시한다. 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할게. 내를 보는 눈빛으로 생각하면 돼. 존중한다, 무시한다. 그래서 뭐 한다?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그런 규제들을 무시해버리고 도시혁신계획으로 재설계를 하겠다. 새로 설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행위자는 뭘 한다고? 혁신계획으로 합니다. 어디 안에서? 도시혁신구역.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뭘 따로 만들어야 될까요? 도시혁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쭉 나오는데,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의제, 이런 것도 나중에 보시는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 끝. 그리고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고, 올해 이게 나왔거든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그럼 거기에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물 같은 걸 새로 지을 일인데 그때는 그죠? 특별건축구역 건축법에 따르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도시혁신구역 지정 자체가 바로 건축법에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간주를 해버린다 말이죠. 여기 작년에 올해죠.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된 파트입니다. 나머지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뭐 어제 공동심의 등등 이런 데 됐고. 자, 복합용도도 됩니다. 복합. 아까 복합용도지구를 배웠거든요. 이건 복합용도구역입니다. 자, 똑같은 말 또 노네. 또 노네.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권자는 이런 노네요. 뭐라고 안 노네? 그죠? 국장시도 대도시 이런 말 안 노네요.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권자 또 합니다. 공간 재구조학의 이건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그죠? 그래서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로 지정할 수가 있다. 여기 나옵니다. 복합용도구역이 어디에 나오는지 볼게요. 좀 전에 도시혁신구역은 어디에 있냐면요. 첫 번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기억나십니까? 자, 근데 이건 보니까 산업구조나 경제활동 변화로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한 지역들, 산업구조나 경제활동이 바뀌었어. 그래서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하니까 복합용도구로 정합니다. 노후 건물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 복합용도구로 지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 종류 규모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복합용도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 2개예요. 그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내지는 준주거지역과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2개 있다 보니까 그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들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행위 제한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둘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둘이를 한 방에 잠재우려고 들어오는 게 뭐더라? 복합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용도구역은 요 3군데 지정합니다. 나머지는 4번에 보니까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복합용도구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구도심 중심지에 지정하는 게 뭐예요? 구도심 중심지, 도시 혁신구역이죠. 도심, 부도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등등 이래 놓으니까. 근데 여기는 산업구조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경제활동 변화로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하대요. 이런데 지금 이 글자로 봤을 때 느낌이 어디에서 느낌이 옵니까? 요즘 이런데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가는데. 응? 그렇지. 옛날에 중공업 지역이었거든요. 어떤 지역이. 그래서 구두공장도 많았고요. 주변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았거든. 근데 산업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구두 수선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두를 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일부가 슬슬 떠나는 거야. 충무로에 가니까 인쇄 공장이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뭐하고 있어? 없어지고 있어요? 안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죠. 영등포 쪽에 가니까 물레동이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마한 공장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 물레동에 가면 로봇도 만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70년대. 못 만드는 게 없다고 했거든. 근데 그런 자그마한 공장들이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산업구조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경제활동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 없어진 공장 자리에 뭐가 들어서더라? 카페가 들어서고 빵집이 들어서죠. 공장 형태 그대로 해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MZ세대들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지정하는 게 뭐더라? 복합용도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합용도구역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고, 그죠? 주변 지역이 기반시설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돼 있었는데, 건물도 낙후돼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지역에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재탄생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네요. 행위전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이 또 나오네요. 용도지역에 따르는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따르는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 안에서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하는 사항은 도시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복합용도 계획으로 만다 따로 정한다. 아까 도시혁신구역은 뭐로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까? 도시혁신계획이죠. 복합용도구역은 뭐로 따로 정한답니까?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그리고 복합용도구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 범위 안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도 따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다 규제를 새로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복합용도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도시혁신구역처럼 특별건축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한번 볼까요? 근데 뭐가 입체복합구역입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의 입체복합구역이죠. 이런 도시군계획시설 아직 모르시죠?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인데 줄여가지고 그냥 입체복합구역을 부르기도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생략하고요.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관리계 결정권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적 복합적 활용을 위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 전부 일부를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미 결정돼 있어.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도로나 학교, 공항, 항만, 그죠? 철도, 그죠? 이런 것들을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을 부르는데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일부를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줄여가지고 뭐라 부른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누가? 관리계획 결정권자. 야는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돼 있네. 공간 재구조계 결정권자로 안 돼 있고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돼 있네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 지정인지 한번 볼게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몇 년 지났어요? 10년 경과입니다. 10년이 경과됐는데 해당 시설의 개량 정비가 필요할 때, 주변 지역 정비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할 때, 기반 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하답니다. 첨단 기술을 중요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전부 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뭐 관련 내용입니까?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네요. 기반시설 관련 내용.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싹 섞어버립니다. 혁신구역 후보지, 복합용도구역 후보지,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후보지를 확 섞어버리면 섞어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자, 한 10개를 갖다가 싹 섞어놔놓고요. 섞어놔놓고 자, 위 10개 중에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기흥, 디귿, 열미음 이런 식으로 찾아내라. 아니면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어디냐?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그 개념이 안 써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가져가야 되냐면요. 자, 첫 번째 중심은 혁신구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구도심,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합 용도구역은 어디였어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구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등으로 그 지역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성수동이라든지 물레동이라든지, 그죠? 이런 동네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공통적으로 그런 게 도시군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뭐 관련 내용이 들어옵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유사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지하철 전철 이래 있죠. 아이가. 그렇죠. 지하철은 어디로 다니는 거고? 그렇죠. 지하로 다니죠. 전철은요? 지상으로 다니죠.
그래서 일부 구간은 지상철, 전철이고요. 일부 구간은 지하철이에요. 그런데 이 전철 구간이 도시를 끊어버립니다. 공간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전철이 지나가는 곳은 여러분 우리 요 관내도 있고요. 서울에 가봐요. 전철이 지나가는 곳들은 주변 지역이 다 낙후돼 있어요. 왜? 전철이 동네와 동네를 다 끊어버리거든요. 아이가?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지금 이미 하겠다라고 장기 플랜이 나와 있는데 야를 어디로 넣어버린다? 지하로 넣어버리죠. 그럼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여기다가 뭐 하겠다? 아파트도 짓고요. 그 다음에 청년주택도 짓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를 지정하려고 해. 그럼 뭐가 될까? 여기 된다니까. 여기 된다 되겠죠. 이런 말도 있죠. 이런 말도 있죠. 어떤 말이 있냐면요.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을 어디로 넣어버리겠다? 지하로 넣어버리겠다. 그럼 그 위에다 뭐 할 건데라고 하니까 뭘 한답니까? 공원 만들 거다. 청년주택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 하는 등등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개념들이 되겠네요. 기반시설이.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 그 공간적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행위제한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입체복합구역에서 도시공객시설과 도시공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역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는 따로 정할 수는 있는데 따로 정한 게 입체복합계획이란 말은 없어요. 아까 혁신구역은 따로 정했죠. 뭐로? 도시혁신계획으로. 복합용도구역도 따로 정했죠. 복합용도계획으로. 근데 입체복합구역은 입체복합계획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따로 정한다라고 하지만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공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공간의 특징이 나오면요. 행위제한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간의 특징이 안 나오면 전부 다 생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도시혁신구역. 자, 어디를 떠올리라고요? 그렇지. 자, 들어갑니다. 도시혁신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냐면요. 기본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두 번째, 주요 기반시설 연계해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디 일하면 다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서울역, 서울시청, 그런데 다 알잖아요. 거점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변 지역이 때로 낙후된 지역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시청이나 구청을 지금 옮기죠. 신축을 해가지고 이전하는 추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낙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구청이나 시청을 옮기고 나서 그 빈자리에다가 때로는 뭘 짓기도 하고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휴토지, 그 다음에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가 있더라. 그러면 그런 데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복합입니다. 복합. 뭘 떠올리면 돼? 산업구조 변화, 인구 변화, 그죠?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다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을 때, 자, 공간 재구조 계획에서 복합 용도에 보시면 산업구조나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용을 정진할 필요가 있다. 노후 건물이 밀집해 있는데 단계적으로 그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더라.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걸쳐 있는데 그 용도 지역을 통합해가지고, 그죠?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 라고 하면 지정되는 게 뭐더라? 복합 용도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니까 뭐 관련 내용이 나올까요? 도시공객시설, 기반시설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도시공객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그 기반시설 도시공객시설이 좀 낙후되겠죠. 그런 지역에
주변 지역의 정비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하더라. 때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이 구축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면 도시공객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후보지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용도구역이 각각 어디 위치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나오는 거 특별규정이 나오거든요. 특별규정은 넘겨두시기 바랍니다. 115로 넘어가시면 돼요. 특별규정은 일반규정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일반규정이 정립된 다음에 특별규정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놔두시고 도시공객시설 파트로 갑니다. 자, 좀 전에 배웠죠? 도시, 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기억납니까? 예, 그럼 도시공객시설이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도시공객시설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 파트에서 어떤 논점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공객시설은요, 도시공객시설의 일반론, S 공동구라든지 광역시설,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공객시설 사업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논점을 가져갑니다. 세 가지 논점을 가져가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요 용어의 흐름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판사하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 기반시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한번 볼게요. 기반시설. 여러분 기반시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반시설. 신도시가 왜 살기 편해요? 그렇죠. 기반이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서울로 몰려요? 그렇죠.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로 모여든다?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기반시설의 종류 한번 봐봐요. 교통시설로서의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공간시설이라면 광장, 공원, 유통공급이라면 유통업무 설비, 전기수도, 가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면 학교, 공공청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방제시설. 자연재해를 예방하겠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걸 보건위생입니다. 귀신 노는 데입니다. 귀신 노는데. 보건위생은. 그 다음에 환경기초는요, 냄새 나는 데입니다. 하수도, 폐기물, 그 다음에 빗물 저장,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 폐차장. 이런 것들인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이거는. 작년에 찍었는데 나왔어요. 나온 지가 2, 3년 주기를 타고 내거든요. 작년에 나올 주기였는데, 24년도, 35일 때 출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자, 요 시설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안 틀립니다. 왜 안 틀리냐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요 시설하고, 그죠?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보면, 교통이란 말이 뭔지, 공간이란 말이 뭔지, 유통공급이란 말이 뭔지, 그죠?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 요 시설하고 짝짓기 하는 거는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다 맞춰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요, 귀신 노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사시설이 뭐냐면,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화장장, 이런 데를 장사시설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동물귀신 노는 데죠. 종합의료시설, 병원이죠. 이런 데가 뭐더라? 보건위생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는요, 냄새나는 데입니다. 냄새나는 데.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빗물 저장, 폐차장,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환경기초. 그래서 짝짓기 하는 문제가 됩니다. 짝짓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걸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여기 있는 시설들을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이거 이용해요. 수도, 그죠? 그 다음에 나오면 집에서 여러분 세수하고 나오면 도로를 이용하든지 또는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학원에 오면요, 뭘 공급받아요?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설치할 수는 없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은 설치할 수 없고,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SOC 사업이다. 사회 간접 자본이 들어가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기반 시설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용도지역 배웠죠? 아까 전주에 21개. 용도지구도 배웠죠?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시가와 조정구역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시가와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시가와 유보구역. 그림 기억납니까? 그림 기억나면 돼요. 그 다음에 수안자원보호구역 배웠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웠죠? 대충. 그러니까 아침에 학원에 앉아가지고 수업하기 전 상태하고 수업을 지금 2시간 반 정도 진행했는데 그 이후의 상태하고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돼요. 저기 어딘지 알겠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도시혁신구역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도시혁신구역이 어딘지 대충 도심, 부도심, 거점 역할, 유유토지, 이전,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멀티, 복합적으로 쓰이더라. 그죠? 산업구조, 인구구조 변화,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들, 입체복합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죠? 도시군 되고 나서 10년이 지났더라. 기반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하더라. 기반시설에 복합적 혁신기술이 들어가지고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더라. 뭐 그런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더라. 여기에 따른 행위자는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의 행위자는 복합용도계획, 입체복합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행위자를 별도로 따로 정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배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당연히 뭐 배워야 돼요? 뭐 배우죠. 기반시설 뭐 하는 거? 하려 그러면, 즉 도로입니다. 도로를 설치하려 합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설치해야 돼요?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도로를 설치하려 그러면요, 철도를 만들려 그러면, 공원을 설치하려 그러면, 학교를 만들려 그러면 그냥 돈 있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인데? 관리계획. 학교를 만들 때는요, 입안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도로를 만들 때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입안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3번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보세요. 이게 기반시설, 기반시설 1안. 야들을 뭐라고 그런다? 야들을 기반시설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종류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라서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갈게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말이 나왔네. 아까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있거든요. 그럼 도시군계획시설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도시군계획시설 1안.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밑에 수십 개, 박스에 있는 수십 개의 기반시설 있잖아. 요 중에서 뭐로 결정된 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야를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이래 부릅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졌다. 즉, 제일 먼저 뭐하고, 그 다음 뭐하고, 자, 할게. 봐. 도로 설치에 관한 안을 입안하기 전에 기초사합니다. 그게 도로 설치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의견 들어요. 주민들에게 의회한테. 들었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도로 설치에 대한 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결정권자한테, 요게 도로를 우리가 설치할 거니까 결정해줘라고 하거든요.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로 부지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게 뭐 되면 고시가 됐잖아. 일정 기간 안에 어디가 도로인지 지형 도면을 고시해 주잖아. 예? 그러면 그제서야 뭐가 생긴다? 효력, 구속력이 생겨가지고 그 토지는 도로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고 도로부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용의 대상이 돼버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계속 어떤 절차적인 내용들이 관리계획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고 도로 설치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자꾸 문장 속에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돼요. 왜? 머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라서 머리가 굳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학생들 앉혀놓고 수업에도 그렇고 고등학생들 앉혀놓고 수업에도 모릅니다. 가들은. 여러분 똑같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 자꾸. 그래서 톱니바퀴가 멈춰 있는 걸 녹이 서는 걸 자꾸 하루에 0.001mm라도 자꾸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자동으로 빵빵빵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게 정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힘들어요, 이게. 근데 조금씩 이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도시공객시설. 자, 다시 할게요. 도시공객시설 1안. 이 수십 가지의 기반 시설 있죠. 이 중에서 이걸 뭐로 결정했다?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죠. 그럼 그때부터 용어가 기반 시설로 안 불러요. 뭐로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는 뭐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란 말로 더 많이 쓰거든. 근데 정확한 표현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게 구체화돼 버리죠. 그러면 용어가 기반 시설에서 뭐로 바뀐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밑에 보면이 아니고, 시설 사업이 어디 갔노? 앞으로 갈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걸 지금부터 설명할 거거든요. 자, 이거는 똑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책에 있는 도형화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좀 봐주실래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뭘 배우고 있냐면 관리계획을 배우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3번 타자가 뭐냐면요. 3번. 3번이 뭐냐면 기, 반, 시, 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게 관리계획의 3번이에요. 관리계획의 4번 타자가 뭡니까? 넷째 아들, 넷째 딸, 개발 사업이죠. 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컨닝하세요, 여러분들. 안 모르면 시험할 때 잘 모릅니다. 야가 뭐더라? 1번,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8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도시군 뭐의 일종이더라? 관리계획으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요 절차를 거친다.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기반시설은요, 여러분, 기반시설은 좀 전에 우리가 봤거든. 기반시설은 뭐냐면, 좀 전에 박스로 봤거든. 교통시설인 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이래가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 예를 들면 도로입니다, 도로에 를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설치하면 돼, 안 돼? 이 수십 가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한다니까, 도로를 설치한다니까, 학교를 설치한다니까, 공원을 설치하고, 철도를 설치하고요. 그죠? 하수구를 갖다가 만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즉,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뭐로 부르면 안 돼? 기반시설로 불러, 안 불러? 안 부르고, 그때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이다. 이래 부르는 거야.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스를 때하고, 여러분, 도시군 계획 시스를 때하고, 기반 시스를 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야,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면 도로가 학교로 바뀝니까? 여전히 도로입니까? 아니,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면 도로가 학교로 바뀌어 여전히 도로야. 여전히 도로 아이가. 근데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기 전 상태의 도로면 정확한 표현은 기반시설이에요.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러면 표현이 바뀌어요. 뭐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로 바뀌어요. 아, 이게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 파트가 헷갈린다고, 이게. 안 헷갈립니까? 안 헷갈려, 안 헷갈려. 그렇죠. 아, 안 헷갈릴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요 차이를 아셔요, 차이를. 요 차이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기반 시설하고 도시군 계획실이 어떻게 달라요? 기반 시설과 도시군 계획실의 차이점. 그치.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기 전 상태는 기반시설, 거친 이후의 상태는 도시군 계획실이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지. 차이가. 눈빛을 좀 궁금한 모드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귀찮다. 아, 빨리 쉬는 시간 안 되나라는 모드 말고 궁금해하는 모드. 와, 궁금한데 차이가 뭘까? 아, 궁금한데. 아, 뭘까? 막 이런 전투적인 눈빛으로 좀 이렇게. 아, 괜히 시작했다. 이런 모드 말고, 아, 공부 괜히 시작해가지고, 짜증나, 이런 모드 말고. 차이점. 한 개씩 한 개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같은 과정을 거쳐 안 거쳐? 거치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어떤 직업이 되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안 하면 돼요. 그냥 항상 저거는 내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섹터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진입하고 싶다 하면 항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죠? 차이가 뭐냐면요. 관리교로 결정됐다는 것은 구체화됐다 이 말이에요. 구속력이 생겼다. 추상적인 상태.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봐봐. 지금까지 배웠던 걸 전체 한번 공부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우리가 모든 실력을 한번 동원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요, 서울시에서 2030년경에 올림픽 대로를 너무 밀려, 차가. 그 올림픽 대로를 지하로 한번 설치해 볼까?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디 들어온 거예요? 강변북로 또는 올림픽 대로를 서울시에서요, 와, 차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걸 지하로 해가지고 서부 간선도로를 지하로 한 개 더 팠듯이 한 개를 더 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거 하려고 했어요. 이거 어디 들어와요? 어디 들어올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들어오겠지. 서울시 기본계획이 들어오겠지. 한다라고 했어요? 해볼까라고 했어요? 해볼까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기본계획이 들어오겠지. 그랬는데 2027년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실댐수라고 했네. 없애버려. 무산시켜버렸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잖아.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현 서울시장이 재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2028년경에 올림픽 대로를 지하화시키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전부 다 체증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딘데? 라고 하니까 잠실 운동장부터 저 한남대교까지가 제일 많이 밀린대. 그래서 거기에만 지하화시키자. 라고 해가지고 잠실 운동장부터 한남대교까지만 지하화시키자. 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지하화 구간이 나오고요.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드디어 로드맵이 이제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어디 들어와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구체화 시킬 거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거쳤어?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쳤어. 그러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이제? 금이 그어지는 거예요. 봐봐. 지하화 시키는데 지하 도로를 4차선으로 할까? 왕복 8차선으로 할까? 등등으로 너비가 나와야 될 것이고 예산 책정이 돼야 될 것이고 때로는 토지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거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면 이 관리가 됩니다. 됐죠? 자, 구체화됐어요. 근데 만약에 올림픽대로를 지하도로로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올림픽대로인 상태는 뭐냐면 기반시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8차선으로 하자, 4차선으로 하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자라고 하면서 구체화돼서 안 돼서 됐죠? 그러면 그때는 용어가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겁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뭐 중에서 이러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뭐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그런다?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이래 보는다 이 말입니다. 그 용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책을 읽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반시설일 때나 도시군계획시설일 때나 도로는 똑같아요. 근데 그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다 이 말인데 명칭. 이걸 갖다 표현해 볼게요. 제가 다른 식으로. 이 두 개의 구분을 좀 하시면 좋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갑남이 있어요. 갑남이 28세 갑남이 있어요. 갑남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됩니까? 갑입니까? 갑이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도로가 학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 그죠? 근데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전 상태 도로를 뭐라 부르고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친 이후의 상태의 도로를 뭐라 부른다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갑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갑이에요. 갑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갑을 뭐라 불러요? 총각이라고 부른다. 결혼하고 나서 뭐라 불러요? 바뀌잖아요. 구속력이 있어 없어? 있죠. 구속력 있잖아. 빨리 안 들어오나? 바로 구속을 받잖아. 실체가 바뀌는 거 아닌데 그거를 부르는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야, 이 수업을 이렇게 재미없게 하네. 자, 시험에 합격하기 전 상태 여러분이 뭐야? 무슨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기반시란 말이 왜 너?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갑이 뭐야? 수험생 아이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한 이후에 갑이 을로 돼. 합격하면 갑이 을로 바뀌어? 똑같잖아. 근데 그 위에 갑을 뭐라 불러요? 공인중개사 이래 부르잖아.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기 전 상태 도로, 학교, 공항, 항만을 뭐라 부르는데 기반시설.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 이후에 학교, 공항,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른다니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기반 시설이 어쩌리저쩌리라는 말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어쩌리저쩌리라는 말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기반 시설이 법 조문에서 어쩌리저쩌리라는 말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어쩌리저쩌리라는 말이 같은 말이냐고 다른 말이냐고.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같이 읽어버리니까 개념이 물에 들어올 때는 섞여 들어오는 겁니다.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구분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도시군계획 시설이 됐죠. 그죠? 이걸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설치가 안 돼가지고 구속력은 발생했는데 이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치가 된다는 것은 구속력은 발생했는데 아직 토지 수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권리 침해가 오나요, 안 오나요? 권리 침해가 오겠죠. 왜냐하면 내 토지가 도로부지가 됐거든요. 도로부지가 됐는데 토지 수용을 안 해주는 거야. 그 토지를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토지에 대해서, 그죠?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도로부지가 된 상태에서 수용이 되면 보상이 되는데 수용을 안 해주니까 나는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내 토지가 도로부지나 공원부지나 학교부지가 돼서 거기다 건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요. 규제는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그럴 때 권리 침해에 따르는 권리 구제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설치를 하죠. 설치한단 말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진짜 공사를 갖다가 만다, ING 진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뭘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설 사업이라고 불러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OX. X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즉 구속력이 있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설 사업에다가 관리 넷째가 누굽니까? 개발 사업이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이 있어요?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합치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도시, 군, 계획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계획사업.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사업. 이게 지금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이 용어들이 어마무시하게 헷갈리 빈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어 정의가 돼줘야 됩니다. 흐름이. 자, 한번 내볼게요. 칠판이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서울에서 한남대교 2를 한번 2030년경에 건설해볼까? 라고 뭐 어디에 돈다고요? 기본계획. 됐습니까? 자, 그래서 28년에 관리계획을 결정해가지고 다리 노선을 만들었어요. 그럼 구체화돼서 안 됐어요? 됐죠. 그럼 뭐 된다고요? 관리계획. 자, 근데 단순한 도로인 상태에서는 뭐라 부르는데? 기반시설이죠. 근데 관리계획이 입안돼가지고 결정 고시가 돼가지고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구체화됐죠, 그죠? 그러면 이때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되기 위해서 관리 기초를 거치면 야를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 군, 계획, 그렇지, 시설이 된다 이 말이죠. 구체화됐죠? 이 시설을 진짜로 예산을 투입해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이 됐는데 이걸 설치를 못하고 방치해서 권리 침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리 침해가 오게 되면 권리 구제 파트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설치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뭘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도시, 군, 계획,
그렇지, 그렇지. 시설 뭘 한다고 이야기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정비사업이죠. 이 시설사업이나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 군, 무슨 사업이다? 계획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이 용어가 돼야지 문장이 읽혀집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배운 건데, 좀 전에 배운 게 아니고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설명드려도 용어가 안 돼 있어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넘어온 게 있거든요. 자,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가보시면 되냐면, 좀 전에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99를 한번 가보실래요? 99. 이 시험이 잘 내거든요. 99 가시면 돼요, 99. 자, 99.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3번을 한번 볼래요? 3번. 시가바 조정구의 행위제한 키포인트거든요. 시험 요소 내거든요. 시가바 조정구의 행위제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라고 하면서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봐요. 양가로 1번에 뭐예요? 도시군 계획사업. 양가로 2번이 뭐라고 나옵니까? 비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말을 모르면 안에 있는 본문을 읽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도시군 계획사업을 알아야지. 그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야?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게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말입니다.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이 세 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말해요. 이런 식으로 공법은 용어가 어렵습니다. 생소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용어를 자꾸 반복을 하면서 여러 번 보시면서 내 거로 소화시키는 작업을 조금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5로 보세요. 이제 이 그림이 보일 겁니다. 115 보세요. 그림. 또해야 돼 있죠? 115. 용어 흐름이라고 보입니까? 자, 뭐가?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되려고 그러면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면 뭐가 된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되고, 야가 무단 방치됨으로써 권리 침해가 오면 뭐가 발생한다? 매수청권. 작년에 나왔죠? 이걸 진짜 설치합니다. 아까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설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관리계획의 네 번째에 있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그대로 날라가지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합쳐집니다. 그럼 무슨 사업이 돼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처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익숙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앞으로. 이 용어는 제가 통상적으로 1년 수업을 하면 이 용어를 가지고 한 100번 정도 합니다. 100번. 100번. 그러니까 별도로 안 해오셔도 돼요. 대신에 수업 들을 때, 여러분 수업 들을 때 한 개만 딱 하시면 돼요. 수업 들을 때, 그리고 제가 막 목소리를 높일 거거든요. 자가 왜 저러지? 네. 그리고 캐션 마크를 가지고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100번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용어 아니고, 용어가 좀 헷갈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 계속 들어온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디 가면 시설 사업이고, 어디 가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용어가 입에 잘 안 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니까, 자꾸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된다. 그 여러분들은 별도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 때마다 제가 워낙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할 거니까 관심만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예,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